오늘은 면접 관련 Q&A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면접 Q&A이긴 한데 이제 제가 수험 시절에 어떤 학교에 면접을 받고 그리고 면접 질문들은 또 어떤 게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까지 지금이 또 면접 시즌이잖아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까지 공개를 안 하다가 네, 아무래도 지금 면접 시즌이다 보니까 공개를 하는 게 제 질문들을 공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뿅.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면접 질문들은 다 여기 모아놨다 했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건데 우선 제가 면접을 본 학교는 세 학교예요, 총. 원래라면 네 학교였을 테지만 일단 세 학교를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리고 도시자해 심리학부, 마지막으로 리교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왜 4개가 될 뻔했냐면 이제 원래는 국제일본어 학부도 메이지의 국제일본어 학부도 붙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어야 되는데 2차를 전컴 다음이 9일이었어서 제가 그때 수험을 포기했었죠.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부터 볼까?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도시자 심리학부의 면접은 제가 많이 준비를 못 해갔어요. 못 해갔다기보다는 이게 제 현역 때 첫 면접이었어가지고 약간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 성적이 6월 성적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못 붙을 걸 알고 갔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첫 면접이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해볼게요. 도시자 심리학부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왜 일본인지, 기본적인 질문이죠. 왜 일본인지, 왜 심리학부에 왔는지, 그리고 왜 도시샤 대학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심리학부 필수 과목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못했다기보다는 그 퍼스널리티 심리학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떤 과목을 배울 것 같냐는 질문으로 넘어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서 일단 약간 까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학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심리책에 관해서였는데 제가 심리책을 읽은 거가 없었어가지고 다른 책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이 우정이랑 뭐 학교 문제에 관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는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이런 걸 깨달았다,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책에선 이러더라 하는 그게 인상 깊었다, 그 차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망이유서의 노동자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과학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라 라고 하셔서 이때는 이제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망이유서 쓸 때마다 기분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지망이유서가.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그들의 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학적인 어떤 수치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자 문제를 과학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미흡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11월에 저였다면 준비를 해갔을 텐데 6월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네, 이렇게 미흡했던 것 같네요. 네. 학교 내신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그 칸사이 쪽은 조금 학교 성적이 민감하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내신이 올 9등급이거나 모의고사도 안 나가고 전혀 챙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적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유학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학교 공부를 조금 덜 신경 쓸 수가 없어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긴 했는데 아마 이것도 불합격의 요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 이재유 성적이겠지만. 일본 좋아하는 장소나 음식이 있냐? 좋아하는 장소는
뭐라 그랬더라? 그때 온천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온천이 따뜻하고 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한국에는 이런 온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다 이랬던 것 같고 음식은 모찌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국의 모찌랑 일본의 모찌가 굉장히 다른데 저는 한국의 모찌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일본의 모찌도 비슷한 맛이어가지고 좋아한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몰라. 이런 거 좀 조사해가지. 임상심리학 하고 싶다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제가 그랬나요? 라는 생각이 면접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옆에서 그래요. 내가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근데 이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문과에 로망 같은 걸 심리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수험생 때. 그래서 물론 메이지 와서 봄학기랑 지금도 듣고 있지. 사회심리학이랑 심리학 둘 다 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취업할 때 왜 이랬더라? 뭔가 약간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막 실험도 해보고 이런 해결책과 저런 해결책을 제시해 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떨어졌죠. 네, 여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떨어졌으니까 그냥 질문만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도시사 심리학부 면접이었어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 첫 번째 면접이었고요. 도시사 심리학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스카이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접 대기실도 아니었어. 무슨 큰 어떤 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라운지 같은 걸 해야 되나? 거길 빌려가지고 이게 그 왜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굿즈 줄 같은 거 설치, 이렇게 띠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그 큰 홀에 반 정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첨부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나. 네. 이걸 가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 바로 여기 있고 난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굉장히 열려있는 듯한 대충 만든 면접실이라는 게 약간 느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랬고 근데 저는 그때 첫 면접이었으니까 면접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은 리쿄 대학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면접입니다. 어떤 거였냐? 첫 번째로 리쿄 대학에 왜 왔니? 왜 인문학 커뮤니케이션에 왔니? 입학 후 뭐 공부하고 싶니? 졸업 후 뭐 할 거니?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지망이유서에 나라마다 있는 이미지,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면접은 이거 언제 봤지? 이것도 전기였던 것 같은데 이문화 준비를 제대로 해간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일단 고정관념이라는 게 막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고정관념인 이유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인 거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고정관념을 해결해 가면서 어떤 나라 간의 고정관념과 그런 사상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뭐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이 많은 시대에 정확한 해결책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나라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좀 나라의 뭔가 분위기라던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아시아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아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했는지. 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한 번에 적어놓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건데 그 질문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시아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래서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아시아의 나라들은 오밀조밀하게 아무래도 서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리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본다라고 하니까 아시아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너가 생각을 했니? 라고 하셔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왜 걔네가 아시아의 대표 국가냐요? 그래서 중국
얘기한 이유는 중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아시아의 대표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뭐 저의 모국이기도 하고, 또 그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요즘 같은 인터넷 사회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표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노벨상을 많이 수상했기 때문에, 맞아. 노벨상을 많이 수상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아시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리쿄 대학교에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학과나 수업명이 있으면,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해요. 어떤 과목을 뭘 배우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세미나, 재미가 있다면 재미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요, 무조건 필수 과목이랑 선택 과목 어떤 거 있는지 나와요. 커리큘럼이 나와요. 그걸 꼭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필수 과목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교양은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뭐 듣고 싶다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학생도 아니니까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저처럼 안 그러면 당황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그 다음에 해외 유학 연수 가게 되면 어느 나라 가고 싶니? 그리고 그거 왜 가고 싶냐, 거기를, 이런 거였는데, 저 독일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갑자기 물어보신 거였는데, 왜 거길 가고 싶니? 라고 해가지고, 제가 독일에 대해서 옛날부터 독일에 가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영향력이 많은 나라였고, 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왜 꼭 유럽을 가야 하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일본에서도 유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럽 쪽에 가서 유럽의 문화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건 대답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은 전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세대가 있잖아요. 저희 세대도 있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고, 저희 미래 후손의 세대도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세대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아마 이 단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어떤 식으로 얘가 생각하는지를 보시려고 아마 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쿄 인문학 커뮤니케이션은 영어 면접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영어 대본까지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었는데, 이때 일단 영어 면접을 일본 면접을 보고 영어 면접을 따로 보셨어요. 이게 되게 썰이 많았어요. 일본어 질문했다가 영어 질문했다가 일본어 질문했다가 영어 질문했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고, 일본어 질문 몇 개 하고 영어 질문 몇 개 하다가 다시 일본어 질문 넘어간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일본어 면접을 전부 치른 후에 그러면 거래가라 영어 면접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갑자기 그 면접관님께서 영어로 막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 면접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기본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왜 리쿄 대학에 왔냐? 왜 인문학 커뮤니케이션에 왔냐? 입학 후 뭐 공부하고 싶냐? 졸업 후 뭐 하고 싶은 건지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걸 그냥 다 통틀어서 네가 말해봐라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운 거 줄줄이 얘기하고 끝났어요. 네. 제가 여기서 떨어진 이유가 일단 과목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스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고, 이 면접이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면접이에요. 끝나고 이때도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의 면접 후기가 끝났는데요. 저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면접은 여기 어디인가에 뜰 겁니다, 이제. 네, 여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접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약간 팁 같은 걸 말하자면, 솔직히 면접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두 분이 여러분들께 좋은 답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저희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또 입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원하는 정답이 어떤 건지, 어른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참고로 하되 무조건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럼 무조건 까먹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엄청 떨리고 나오면은 진짜 기절해요. 근데 지금은 줌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도 많이 다를 거고 여러분들도 난생 처음 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 보는 중요한 면접이잖아요. 그만큼 너무너무너무 떨리고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좀 만발의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대답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걸 토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대답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들어도 그걸 절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생각한 나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오로지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문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결을 해주셔야겠지만 어떤 내용이나 어떤 질문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건 다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은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인터넷에 보면은 각 대학 면접 후기 같은 거 블로그나 네이버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다 수집해서 면접 그거 수업하러 갈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질문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과거에 나왔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 질문 대답해보고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 만발의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리교 처음에 도시샤라고 했잖아요. 도시샤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완전 데이고 또 나름의 준비를 또 했었어요. 리교 그 막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선생님이 뭐 어른들은 이런 대답을 원한다, 교수님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리뷰에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메이지에서 면접을 가장 잘 본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망이유서에 왜 이런 얘기를 썼었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중간 과정. 지망이유서에는 자수 제한이 있으니까 좀 짧게 썼다면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런 걸 미리 대비를 해갔었고, 그 다음에 메이지에서 듣고 싶은 수업, 서클 활동,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나의 계획 같은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모든 메이지 학부 안 따지고요. 그냥 학교, 메이지 대학 면접 질문 같은 거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오더라도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찾으셔야겠지만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면접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메이지 대학교에서 예전에 이런 질문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 저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이런 거 해가지고 모의 면접 때 그 맨날 질문을 준비해 갔었어요. 어떤 질문을 봤는데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면접 질문지에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할 때 선생님 대답 무조건 듣기보다는 내 대답부터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맞는데 뭐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좋아 했을 때 그걸 추가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면접 꼭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특히 메이지 합격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밥 한 끼라도 같이 해요. 아시겠죠? 면접 잘 보세요.